회사 파티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배 변호사와 입을 맞춘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민지 선배는 평소의 차가운 태도를 벗어나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길에 저항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내 가슴속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박지은, 28살의 신입 변호사다.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한 지 1년째. 민지 선배는 우리 팀의 리더로 35살의 베테랑이다. 그녀는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릴 만큼 냉철하고 완벽주의자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결과로 말하는 타입. 나는 그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파티는 로펌의 연말 행사였다. 클라이언트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이 돌았고 나는 평소보다 과하게 마셨다. 민지 선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 오늘은 좀 풀어보자고 속삭였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녀가 갑자기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너는 왜 이렇게 솔직하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외로움을 느꼈다. 키스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입맞춤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동성 키스였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피했다. 다음 날 사무실. 나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숙취 속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선배, 어제 내가 말을 꺼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어제 파티에서 재미있었지? 그만하고 일이나 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스친 순간의 동요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내 일상이 변했다. 집중이 안 됐다.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도었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였다.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셨고 결혼 얘기를 자주 하셨다. 그런데 왜 이런 감정이 생긴 걸까? 팀 미팅에서 민지 선배가 내 보고서를 비판했다.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부족해. 다시 해.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다른 동료들은 동의했지만 나는 상처받았다. 어제의 그녀와 오늘의 그녀가 너무 달랐다. 점심시간에 나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이건 착각이야. 그냥 술김에 일어난 일이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어때? 좋은 사람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대답을 주저했다. 엄마,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우리 로펌처럼 보수적인 곳에서. 만약 이 감정이 알려지면 내 경력은 끝장날 터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를 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중요한 케이스가 들어왔다. 대기업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여성 직원, 가해자는 상사. 민지 선배가 팀을 이끌었고 나는 그녀의 보조였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녀가 커피를 가져다 줬다. 고마워, 선배. 내가 말하자 그녀가 웃었다. 너 덕분에 일이 수월해. 그 미소가 어제의 키스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과거 얘기. 결혼 압력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 가족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술을 마셨다. 사무실 근처 바에서. 지은아, 너는 왜 아직 결혼 안 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누구를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나를 빤히 봤다. 나처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놓지 않았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은밀하게 시작됐다. 사무실에서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퇴근 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만 가져온 건 아니었다. 민지 선배는 가족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녀의 자조적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한편 로펌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우리를 의심했다. 민지 선배랑 지은 씨, 요즘 가까워 보이네.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나는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부모님께 들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밤마다 고민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건가? 하지만 민지 선배를 볼 때마다 확신이 생겼다. 케이스가 고조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재판 준비 중 피해자의 증언을 듣던 중 민지 선배가 갑자기 자리를 떴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선배, 괜찮아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다. 이 사건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해. 나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 안아줌이 누군가에게 목격됐다. 그날 이후 로펌의 분위기가 변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민지 선배와 나는 최대한 조심했지만 이미 늦었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축하 파티에서 누군가 술김에 물었다. 민지 선배, 지은 씨랑 무슨 사이예요? 그녀가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불편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요즘 어때? 일은 아빠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민지 선배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우리는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 우리,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해.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했다. 오빠가 전화로 전마가 너 때문에 아프시다. 제대로 살아라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내 자신도 불안했다. 로펌에서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다. 동성 커플의 이혼 소송.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 문제였다. 민지 선배가 케이스를 맡았고 나는 다시 보조였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사회의 차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동성애자는 가족을 파괴한다는 댓글이 온라인에 넘쳤다. 나는 그걸 보며 두려워졌다. 우리도 이렇게 될까? 한 번은 민지 선배의 집에 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퇴원해 계셨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셨다. 민지야, 손님,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지 선배가 서둘러 동료예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그날 밤 민지 선배가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나는 이해했지만 상처받았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할까? 다음 날 로펌에서 상사가 민지 선배를 불렀다. 요즘 소문이 안 좋아. 조심해. 상사의 말에 그녀가 창백해졌다. 나중에 그녀가 말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울면서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나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질 수 없어. 나는 반발했다. 내 미래는 선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후 우리는 사무실에서만 만났다. 업무적으로. 하지만 내 마음은 갈수록 아팠다.
부모님께서 나를 보러 서울에 오셨다. 지은아, 너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실이 바빠서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터질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중 아빠가 말했다. 결혼할 나이 됐는데 좋은 사람 만나. 그 말에 나는 눈물이 고였다. 아빠,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요. 아빠가 웃었다. 누구든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 누구든의 동성이 포함될까? 민지 선배는 점점 지쳐 보였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됐고 그녀는 병원에 자주 갔다. 엄마가 나 때문에 그녀의 자책에 나는 안타까웠다. 한 번은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선배, 제가 도울게요. 그녀가 나를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그 안아줌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로펌 동료가 우연히 봤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민지 선배랑 지은 씨 사귀는 거 아니야? 상사가 우리를 따로 불렀다. 이런 소문이 경력에 안 좋아. 특히 너희처럼 여자들끼리. 상사의 말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민지 선배가 반발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사가 냉소했다. 사회가 그렇게 봐. 조심해. 그날 민지 선배가 사표를 냈다. 나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을 수 없어. 그녀의 결정에 나는 충격받았다. 선배, 가지 마요.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아 괴로워했다. 부모님께 솔직히 말할까? 하지만 두려웠다. 사회의 정형이 나를 짓누렸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너 미쳤어. 그게 가능해. 친구의 반응에 상처받았다. 왜 사랑이 성별로 판단받아야 할까? 민지 선배와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갔다. 나는 매일 그녀를 생각했다.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왔다. 성소수자 차별 사건. 나는 그 케이스를 맡아 싸웠다. 민지 선배의 영향이었다. 재판에서 나는 열정적으로 변론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판사의 눈빛이 변했다. 승소했다. 그 승리가 나를 변화시켰다. 승소 후 나는 민지 선배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오빠에게 연락해 주소를 알아냈다. 시골 마을로 향했다. 도착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여인 모습이었다. 지은아,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선배 없이 못 살아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현실이. 우리는 그날 밤 오랜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를 봤다. 민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충격적인 목소리에 우리는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처음에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하지만 민지 선배가 무릎 꿇고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지은이가 제 3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잘못 키웠어. 그 광경에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내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후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우리를 지켜봤다. 민지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봐. 어머니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로펌에서 나를 해고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상사의 말이었다. 나는 충격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로펌을 찾았다. 성소수자 권익을 위한 곳. 그곳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다. 민지 선배는 시골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우리는 주말에 만났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힘들었다. 한 번은 그녀가 서울로 왔다. 우리 함께 살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기뻤지만 부모님 생각에 망설였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자. 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아빠, 저 민지 선배 좋아해요. 여자지만 내 말에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빠가 소리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울었다. 너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나는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제 마음이에요. 민지 선배가 말했다. 저희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부모님은 우리를 쫓아냈다. 집 나가. 그날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피했다. 민지 선배의 어머니가 전화왔다. 너희 때문에 가슴 아파. 그녀는 다시 자책했다. 내가 왜?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다. 동성 커플의 양육권 소송. 나는 그 케이스를 맡아 싸웠다. 재판에서 상대 변호사가 말했다. 동성애는 아이에게 해로워. 나는 반박했다. 사랑이 해로운 게 아니에요. 편견이 해로워요. 판사가 우리 편을 들어줬다. 승소. 그 승리가 우리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엄마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이해가 안 돼. 나는 울었다. 시간 주세요. 민지 선배와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그녀가 과거 연인을 만났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나는 질투했다. 믿을 수 없어. 싸움이 일어났다. 너는 나를 이해 안 해.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다. 우리는 며칠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화해했다. 미안해. 사랑해.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퍼레이드. 우리는 함께 걸었다. 하지만 폭력적인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변태들, 돌이 날아왔다. 민지 선배가 다쳤다. 병원에서 그녀를 안으며 나는 결심했다. 더 싸워야 해. 민지 선배의 부상은 가벼웠지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부모님께 다시 갔다. 아빠, 저희를 받아주세요. 아빠가 한숨 쉬었다. 생각해 볼게 희망이 보였다. 어머니 쪽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가 착하네. 어머니의 말에 기뻤다. 로펌에서 승진했다. 성소수자 전문 변호사로. 민지 선배도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사무소를 열었다. 우리 법률 사무소 이 이름 지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적었다. 사회의 편견 때문. 동성애자 변호사? 안 돼. 거절당할 때마다 좌절했다. 한 번은 큰 사건이 들어왔다. 기업의 성차별 소송. 피해자가 동성애자였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다. 재판 중 상대가 우리의 관계를 공격했다. 변호사님들 관계가 편향적이지 않나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상처였다. 승소했지만 피곤했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과 어머니가 만났다. 긴장된 분위기. 하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민지 씨,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 아빠의 말에 모두 울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우리는 무시했다. 민지 선배가 임신 얘기를 꺼냈다. 아이 갖고 싶어. 하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어려웠다. 입양을 고려했다. 우리 함께 키워. 하지만 법이 막혔다. 동성 커플 입양 불가. 우리는 로비를 시작했다. 국회에 청원했다. 평등한 권리를. 운동 중 배신이 일어났다. 로펌 동료가 우리의 비밀을 팔았다. 언론에 레즈비언 변호사 커플 이 기사가 났다. 충격이었다.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부모님께서 다시 화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나는 절망했다.
민지 선배가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기사를 쓴 기자와 만났다. 왜 그래요? 기자가 말했다. 사회가 알아야 해. 우리는 반박 기사를 썼다. 사랑은 자유다. 여론이 분열됐다. 지지자도 생겼다. 민지 선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함께했다. 엄마, 고마워. 그녀의 울음에 나도 울었다. 어머니의 유언. 민지 행복하게 해. 그 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작. 우리는 해외로 갔다. 동성 결혼 가능한 나라에서 결혼식. 영원히 함께 웃어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싸움을 계속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입양 신청이 거부됐다. 사회적 합의 부족. 우리는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 위반. 재판은 길었다. 언론이 주목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도전.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리를 주세요. 재판 중 부모님께서 증언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지지해요. 그 말에 판사가 감동받았다. 승소.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여자아이. 우리 가족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민지 선배가 병에 걸렸다. 아무 왜 나야. 그녀의 절규에 나는 무너졌다. 치료 중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내 인생 망쳤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이야. 치료는 힘들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약해졌다. 나는 곁을 지켰다. 아이가 전마, 괜찮아, 물었다. 우리는 함께 버텼다. 부모님께서 도왔다. 민지야, 힘낸 가족의 지지가 힘이 됐다. 완치됐다. 기적. 의사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그 후 우리의 사무소는 번창했다. 성소수자 권익 운동의 상징이 됐다. 책을 썼다. 사랑의 대가.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해야 한다.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